감사원 대 선관위 판결. 이 판결은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붙여보고 싶은데, 감사원이 자기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선관위가 헌재에 권한쟁의를 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뭐라고 판결했냐? 감사원이 지금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 게 맞다. 왜 권한 침해냐? 아니, 이게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선거 사무도 아니고 채용 비리 그거 감사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뭐라 그랬어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사원의 감사행위가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선관위에서 어떤 비리가 일어나도 감사원에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이죠. 선관위가 그렇게 신성 불가침의 성역이라는 겁니다. 헌재가 어제 그거를 선언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어이없는 판결이 8대 0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제가 하나하나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어제 이 판결 보고 법조인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선관위 위상이 이 정도였어? 이 선관위를 그러면은 왜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그랬냐? 아시겠지만은 채용 비리가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세습 채용이라고 하고 이른바 가족회사라고까지 자기네들 부를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채용 비리가 있어서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헌법상 이 독립기관이야. 너네 이렇게 감사하는 거는 권한 침해야. 이러고 헌재 지금 그 권한쟁의를 청구한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조항이 헌법 97조입니다. 헌법 97조하고 감사원법 24조인데 이제 법 얘기가 나오면은 좀 이제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제가 좀 하나하나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려서 헌재가 법에도 없는 내용을 갖다가 꿰뚫어보고 이거 법에 있는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헌재의 관심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헌법 97조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헌법 97조가 그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정한 겁니다. 그 감사원이 세워진 목적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그리고 이제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회계감사하는 거하고 공무원 직무감찰하는 거. 여기서 지금 직무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쟁점이 뭐가 되겠어요? 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선관위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떨 것 같으세요? 선관위도 당연히 정부 기관이니까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헌법의 취지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다. 헌법이 이 선거관리 사무를 갖다가 이 독립적인 선관위한테 맡기고 있다. 그런데 너네 감사원이 지금 대통령 직속 기관이 거기다 손을 대면은 자칫하면은 선거사무 독립성이 훼손된다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주로 이제 근거로 들었던 게 뭐냐면은 입법 연영인데 야, 지금 60년, 65년 전인 1960년에 3.15 부정선거 무려 65년 전의 사건을 끌고 와가지고 그때 지금 그 부정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만든 거니까 그 취지를 우리가 지금도 존중해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된 게 채용 비리잖아요. 채용 비리가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행정사무잖아요. 아니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절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감사원 손도 못 대게 해야 됩니까? 근데 헌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재가 뭐라 그랬냐? 선거관리 사무가 행정자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선관위가. 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라 이거 선관위제 국가 아닙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관이었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뒤에 이제 감사원법 24조에 관한 해석이에요. 감사원법 24조가 뭐냐면은 앞서 그 이제 헌법 97조 있잖아요. 여기에서 행정기관 그거를 이제 구체화한 내용이거든요. 감사원법 24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이렇게 돼 있고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선관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국회, 법원, 헌재는 뺀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선관위가 없으면은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 대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용 제외 대상을 딱딱 명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선관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헌재가 뭐라 그랬냐? 아, 저기 적힌 거는 국회, 법원, 헌재만 있지만은 이거 선관위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건 그냥 예를 든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자, 자세히 보면은 취지를 곰곰이 씹어보면은 저기에 선관위가 써있진 않지만은 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선관위가 보입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 이거 관심법 아니에요, 진짜? 헌재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은 계속 지금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헌법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 사무의 중립성을 감안해서 이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을 했다. 그러니까 97조에 이 선관위가 포함이 안 되고 97조를 구체화한 이 24조, 이 24조에도 당연히 해석상 선관위가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지금 어이없는 해석이냐면은 왜 이제 법을 해석하는데 예시적이냐 열거적이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이 좀 이제 우리나라 말 같진 않은데 제가 해설을 해드리자면은 A, B, C 등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A, B, C만 있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수많은 것 중에서 A, B, C만 예로 든 것으로 보느냐 그 차이인데 자 여러분 아까 어떠세요? 지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3개만 딱 집었잖아요. 지금 법원하고 헌재하고 그렇게 3개만 집었는데 국회, 법원, 헌재를 찍었는데 이게 이 법을 만들 때 명확하게 속기록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도 법을 만들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선관위는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법을 그 축조를 한 사람이 선관위는 행정기관 속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실수로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입법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선관위를 뺀 거는. 선관위를 뺐다는 건 뭐예요? 선관위는 다른 기관하고 똑같이 행정기관하고 똑같이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입법을 다룬 속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 예시적인 거야. 이거 선관위 빠지는 게 맞아.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이 사건을 두고 이제 공개 변론도 열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장용근 교수라고 이제 홍대 법대 교수님이 감사원 쪽에 이제 참고위원으로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분하고 많이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도 진짜 너무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만약에 이게 열거적이 아니고 예시적인 거라고 하려면은 너무너무 규정하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법에 차마 너무 많아서 넣을 수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법 11조에 평등권 있잖아요. 평등권이 뭐라고 돼 있냐.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차별받지 않는 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만 있겠어요? 뭐 피부색, 머리 색깔, 키, 용모 엄청 많잖아요. 그거 다 못 적으니까 딱 3개만 적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예시적인 거지. 아니 지금 3개 법원, 뭐 헌재 이거 여기다 선관위 하나 넣는 게 이게 어렵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법 24조에서 선관위 하나 추가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 이거는 입법자가 일부러 추가 안 한 거다. 이거를 어떻게 추가가 안 돼 있지만 추가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라고 이게 관심법적으로 해설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헌재 수준이 이 정도인가? 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실제로 저랑 어제 이제 여러 헌법학자들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저랑 통화한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재 수준이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없는 법을 만들어내는
헌재가 지금 사법기관인데 거의 입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탄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보세요. 이 지금 이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는 선거 사무랑 지적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도 지금 손도 못 대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선거 사무, 만약에 여기 문제가 생기면은 감사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가죠.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허영 교수가 어제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거하고 관계없는 행정 업무인데 이걸 제외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식이라면은 정말 선거하고 직접 관련되는 이 부정선거 관련 정황들 이게 드러나면은 이거 감사하겠냐.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제기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뭐 빳빳한 투표지라든지 뭐 무더기로 발견된 투표지 뭉치들, 이거 대통령 측에서 대리인단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나오면은 감사원이 감사하겠냐? 못 한다는 거죠. 절대 못 한다는 거죠. 헌재가 이번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 선관위 서버 검증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한 것은 물론이고, 감사원 본연의 업무가 이런 그 행정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인데, 이 고유의 직무에 속하는 선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랑 통화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 기자, 난 부정선거는 안 믿는데, 나 부정선거론자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판결로 실제하지 않을 것 같은 의혹까지도 이렇게 부풀리는 이런 부작용을 어제 지금 판결이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가 어제 이제 이렇게 판결 내놓으면 욕먹을 걸 알았는 모양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 판결이 면죄부가 아니다, 뭐 그런 취지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이게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부패행위 성역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뭐를 들었냐면은 국회 국정감사, 조사, 수사기관 외부적 통제, 그리고 헌법 65조 탄핵 여러 가지 있다. 다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아니 국정감사 조사 해가지고 뭐 어떤 그 선거 부실 관리라든지 뭐 이렇게 너 자식들 뽑는 이런 채용 비리 제대로 드러났나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수사도 지금 영장 안 나와가지고 계속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서로 짬짬이로 봐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선관위원장, 특히 지역선관위원장이나 중앙선관위원장 맡고 있는 사람이 현직 법관이니까 선관위 들여다보려는 거 법원에서 영장 안 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위원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이제 뭐 자체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외부 인사가 6명이나 있다. 그리고 선관위 내부 인사 1명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외부 인사가 훨씬 많이 들어가면은 자체적으로 감사해가지고 조금 감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비리에 대해서. 어제 헌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마 적잖이 있으실 텐데, 저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아니 지금 뭐 잘해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정말 몇 달에 한 번 내가 외부 위원으로 가가지고 이 기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지? 지금 그런 생각 들잖아요. 거기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는 내부자하고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몇 달에 한 번 가가지고 회의 참석하는 외부자하고 이 내부 비리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지 정도가 이게 같습니까? 이거는 사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라는 거는 거의 감시가 거의 안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들이 너무나 실효성이 없고, 특히나 이제 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감사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잘할 것이다 라는 이런 판단은 어떤 거나 같냐면은 마치 상습범. 헌재는 사실 채용 비리에 있어서는 이따 해설드리겠지만 상습범이에요. 상습범이 나 앞으로 잘할 거예요. 반성문 써가지고 감형받는 거 내지는 형 면제받는 거랑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날 이제 선관위 그 채용 비리 실태가 그 발표가 됐죠. 와, 내용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10년 동안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위반이 없었던 채용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이렇게 비리가 어마무시하게 적발이 됐는데 선관위가 뭐라 그러냐? 우리는 가족회사다. 야, 가족회사래요. 대놓고. 이건 거의 진짜 거의 마피아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게 전통이다. 아, 정말 저도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회사에 제 자녀들 취업시키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어떤 과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돼요. 8년 근무하면서 817일을 갖다가 해외 체류를 했는데 이 중에서 183일을 갖다가 무단 결근을 했대요. 그러고도 다 정상 근무로 처리를 하고 수당으로 세금 받아간 게 3,800만 원이다. 진짜 근데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한 비리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야. 노터치. 그렇게 해갖고 이 권한쟁의를 갖다가 헌재에 심판을 걸었고 헌재가 이거를 만장일치로 그래 권한침해 맞아. 지금 선관위는 노터치야. 감사원 너희들 손대지 마. 이런 판결을 어제 내린 겁니다. 와, 정말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판결이 어제 8대0 만장일치로 나니까 당장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거 윤석열 탄핵도 8대0으로 가겠네. 왜냐하면은 아니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하는 것도 지금 8대0으로 위헌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부정선거 증거 찾는다고 선관위에 군대 투입했잖아. 이거는 당연히 위헌이지. 이거는 8대0이 아니라 진짜 더 있으면은 9대0, 10대0도 하겠다. 그런 보도들, 그런 예측들이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거의 윤석열 판결의 뭐 전조다. 이거는 뭐 예고편이다.